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제2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0일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제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신료 결합 징수로 원복할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이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되고 있음을 알지 못해 과오납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수신료 제도의 잦은 변경은 국민과 계약 당사자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로 변경될 경우 분리징수의 도입 취지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과 수신료 징수 관련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되 국민께서 분리징수와 결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셋째, 수신료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한다면 정부의 자율성과 규제의 유연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수신료의 징수 방식을 방송법에 규정하여 수신료 징수 제도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 법령의 취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재량권이 인정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행정 환경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관련 제도의 변경은 중요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를 위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재정 지원 등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가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에 대한 투명한 징수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추진된 것으로 이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국회의 보유자산 활용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도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 침해와 행정부의 자율성 훼손 및 국민 혼란 방지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방통위법 제2 제안 설명서입니다. 방통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지난 2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돼 왔으나 국회에 제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합의제 기구라고 해도 국민을 위해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처럼 완화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의사 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위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의 주요 소관 사무 대부분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라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방통위 회의가 개의되지 못하여 방송통신 정책 및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방통위 소관 사무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국회가 추천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국회가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 의사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온 전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 기능의 공백에 따라 초래되는 국민의 피해를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깊이 해량하셔서 정부의 제의 요구를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